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도 되냐요? 라고 이제 질문 던지시는 분들은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20만 원이 새로운 랠리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6년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한 18% 성장을 할 거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는 34%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33 전략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433 전략 어떻게 전개가 되냐? 조진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문이 뭐냐면 한 2달 전, 3달 전 때에 예상하는 뭐 내년도 실적 이 숫자가 지금 너무 폭주하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100조 번다 하다가 뭐 지금 이제 200조 번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300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된다면 순식간에 그 실적이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고. 우선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뭐 향후 실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믿을 만한가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2월 23일인데요. 19만 7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정말 진짜 20만 원이 코앞이네요. 20만 원이 코앞에 있는데요. 20만 원이 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만 원이 새로운 랠리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52조 최저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가장 저렴했었던 금액대가 얼마였었냐면 5만 2천 원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지금 19만 원까지 올라온 네 배 거니까 왔네요. 거의 뭐 4배가량 올라왔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도 되냐요? 라고 이제 질문 던지시는 분들은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매수 의견을 제시한 33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점이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낼 거니까 20만 원뿐만 아니라 더 높게 목표 주가를 선정한다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45조 보고 있고요. CLS는 목표 주가를 26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 2027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22조 원으로 보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 거의 30만 원까지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도 200조 벌고 내년에 300조 벌고. 올해 200조 벌고 내년에 300조 번다는 얘기죠. 이게 어마무시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 주가가 실적을 지금 못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삼성전자를 20만 원이 왜 스타트 부분이냐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이 주주 환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3조 원 정도 자사주 소각은 했죠. 근데 임직원들한테 보상용으로 약간 6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혔고요. 또 최근 들어서 특별 배당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삼성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돈을 잘 버는데 주주 환원까지 잘해라고 하니까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력이라든지 AI 로봇 쪽에서의 시너지도 지금 조금씩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AI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 전환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20만 원.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 상징적인 어떤 금액임에도 분명 있겠지만 20만 원은 전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엑시노스나 아니면 뭐 갤럭시나 아니면은 뭐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디램 값이 폭주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 플러스 알파까지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플러스 알파까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도 사실은 나중에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수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입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이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2026년으로 지금 좀 앞당겨지고 있고 엑시노스 2600도 역시나 좋은 수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드렸던 반도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AI도 잘 되고 있고 로봇도 잘 되고 있고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전부 다가 지금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100조를 못 벌던 회사에서 갑자기 300조를 번다고 하니까 사실 그분 어디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디램 값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뭐 7만 원 하던 게 뭐 40만 5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더 간다는 건가요? 그럼 300조를 번다는 거는? 지금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네. 거품이냐 아니면 그러니까요. 더 갈 거냐 뭐 성장의 여지가 더 있냐 이걸 지금 정명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그만큼 같아요. 수요가 더 나올 거냐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대외적인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AI하고 충돌이 네. 일어났어요. 금이 좀 갔죠.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어떤 신기술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00조가 날라갔으니까요. 근데 반대쪽을 놓고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AI 붐이 아직 중간 지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가장 첫 번째로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높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양쪽 주장에는 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걸 봐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냐, 기대감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이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사이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사실 공급 과잉이 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투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다시 또 회복하는 이 사이클이 4년 주기로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수요? AI 반도체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조가 좀 달라졌죠. 어떤 구조가 달라졌냐? 예전에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반도체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전형적인 의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구글이나 메타나 심지어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우리 HBM 먼저 주세요라고 갑임에도 불구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탈바꿈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할 거고요. 또 HBM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거의 50%에 가까운 46%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실적이 주가 기대치를 앞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메모리 3사의 HBM 쪽에서의 물량은 완판됐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 완판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만 320조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두 회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년에 300조를 번다?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면 요 300조를 벗는 두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300조 원이 거품이다라고 하면 거품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품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익도 커질 거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올해 그냥 찍히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PER도 너무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저평가가 돼 있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해도 사실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앞서서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네. 너무 저렴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PER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만 지금 삼성전자를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맞아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싼 게 이제 조금 싸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 텐데 막상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작년 말이었나요? 한번 좀 횡보를 하거나 살짝 좀 이렇게 조정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약간 횡보했었던 구간이 딱 두 구간이 있었어요. 네. 작년하고 올해 한 10만 원대에 횡보했었던 구간이 한 번 있었고요. 올해도 한 15만 원대 정도에서 횡보했었던 구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만 원, 15만 원대 횡보했었던 이유는 HBM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에게 뭐 어떻게 보면 눈도장을 찍은 거나 다름없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에 합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삼성만 사실은 문 밖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10만 원, 15만 원대에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졌어요. 언제 기준으로 달라졌냐면 2월 12일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삼성전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출하하는 그러한 날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날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7%가량 폭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18만 원 정도에 근접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제는 뭐 HBM3 2에서의 경쟁에서 밀렸던 삼성전자가 약간 HBM4에서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현재는 좀 펼쳐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성능 부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HBM4에서의 성능 기준을 매긴 그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11기가 bps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요번에 HBM4에서 나온 표준 동작 속도는 17.7기가 bps이기 때문에 한참 앞서서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40%가 좀 개선이 됐고요. 또 방열 성능 기능은 30%를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기준점을 넘겼고 더더군다나 세계 최초로 HBM4에 대한 양산이 전개됐기 때문에 2월 12일 7%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거의 기준치 맞춰서 했는데 삼성이 오버 스펙을 보여줘가지고 하이닉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사실이군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2026년 HBM 쪽에서의 매출이 2025년보다 삼성이 3배가량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에 대한 리포트들도 있거든요. 네. 추측뿐만 아니라 3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이 1년 만에 매출을 3배 이상 늘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을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파운드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오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계속 적자 행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에서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가장 큰 원동력은 수율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4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얼마큼까지 올라왔냐면 60에서 70%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계에서 보통 수율이 60% 이상이 되면 양산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60에서 70%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수율이 나온 거고요. 수율 60%가 마의 벽인데 이걸 뛰어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줄을 서게 된 거죠. 그 고객사들 줄 쓴 고객사 중에 가장 큰 고객사는 작년에 테슬라가 22조 원 계약을 한 그 고객사가 가장 크죠. 뭐 파운드리 사상 단일 고객의 가장 큰 규모였으니까요. 올해 테슬라 쪽에서의 AI6 칩 진행을 할 거고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도 진행이 될 거고 또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돼 있는 것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한테 네.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삼성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얘기는 수율이 잡혔고 다른 쪽에 가도 그만한 수율도 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이 훨씬 더 턴키 솔루션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적자 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027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2026년으로 한 1년 정도 지금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삼성은 정말 이제 좋은 일만 어찌 보면 이제 1년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그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 잘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어찌 보면 HBM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는 하이닉스 대비 800미인이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러면 오히려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낙 지금 판이 커가지고 나는 어차피 나대로 간다 뭐 이런 건가요? 우선 이제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성적표. SK하이닉스가 2025년 1년 동안 얼만큼 뛰었냐면 한 280% 정도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3월 마지막 날 65만 원에 안착을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2025년에 약 한 128% 뛰면서 2025년 12월 달에 12만 원에 안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2배 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HBM 때문에 오른 거고요, 사실은. 2025년 SK하이닉스 HBM 쪽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한 70% 가깝고 삼성전자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못 올라왔거든요. 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1등을 수성을 달성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역사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년 2위 하던 SK하이닉스가 40년 만에 삼성전자를 따라잡은 거죠. 이게 주가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올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용히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피 문구처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 쪽에서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주고 있지 않아요. 올해 점유율이 뭐 60%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지만 적어도 63%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24%, 마이크론은 한 17%를 유지하면서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승기를 잡아 나갈 겁니다. 또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29만 원, SK하이닉스를 156만 원으로 잡으면서 메모리의 제왕 시대가 등극했다라는 소리를 썼는데요. 오늘 주가 형태를 놓고 볼 때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원 찍었기 때문에 노무라의 평가대로 29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94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15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는 얘기는 거의 한 65%에서 70%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PER 지표를 놓고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왜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에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지를 분명 아실 거예요. PER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건 2025년 말 기준 PER인데요. 삼성이 PER이 얼마냐면 24배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금 창출 능력을 인정받는 정말 안정적인 종목은 분명합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쪽에서의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할인 요소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황소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빠른 말이라는 거죠. 황소는 PER이 높아도 안정적인 부분들로 계속 주가의 모양은 갈 수 있는 반면에 빠른 말 같은 경우에 PER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버는 금액이 굉장히 빨리 벌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이기면 더 크게 더 멀리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사라는 게 차라리 낫다. 둘 중에 산다면 하이닉스가 더 여력이 좀 있다. 이 PER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워낙 잘 벌고 근데 잘 버는 것 대비 주가가 상대적 저평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삼성전자를 사셔야 된다,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선택하세요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만 사야 된다면 무조건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러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두 종목을 다 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여력은 어쨌든 주가만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주가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더 낮은 거네요. 어쨌든 PER이 좀 낮으니까. 일단은 PER 하나로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소부장이라든지 그 관련된 업계에 이제 또 낙수 효과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아직 이제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실적들이 조만간 찍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좀 소형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지금 선점하면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를수록 수혜를 받는 소부장 종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2026년 올해 1월부터 12만 원에 출발한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원 선에 있으니까 거의 한 58%, 60%가량 올라온 거죠.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소부장 종목 중에 같은 기간, 지금 올해 1월부터 2월 23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2배 오른 종목도 많이 있고요. 3배가량 올라가는 종목도 한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삼성이 투자를 늘리면 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이 곧바로 찍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부장 종목 중에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 있으면서 기술력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삼성이 장비 발주를 내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단에서 장비 발주를 받아오는 소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인 것 같아요.
삼성이 캐펙스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장비 매출 비중이 20% 달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삼성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 가장 먼저 발주가 나오는 종목이 원익 IPS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캐펙스하고 동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경우에 계속해서 외국인들 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술 옵션이 가장 풍부한 종목이에요. 종목 이름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단기에 대한 어떤 실적의 변동성은 굉장히 유동적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통한 기술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이고 특히나 HBM 쪽에서의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쪽에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잘 메모해 놓고 있다가 눌림목 오게 되면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HP, SP하고 뭐 PSK 또는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파운드리 장비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파운드리 증설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어떤 팹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계속 전개가 될 경우에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적은 규모의 수주에도 굉장히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폭이 굉장히 진폭이 크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종목은 말씀 좀 드렸지만 가장 투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과점 종목들,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 매출 잘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삼성이 장기간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 한 2030년, 2033년까지 계약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2033년이면 벌써 한 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투자가 계속 전개가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노린다라고 하면 정말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삼성전자 아니면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소부장과 뭐 기존의 어떤 종합 업체들과의 어떤 배분, 자산 배분 비율 이런 걸 뭐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반도체 쪽에 투자할 때 어떤 뭐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6년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한 18% 성장을 할 거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는 34%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종목을 담을까?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33 전략 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433 전략 어떻게 전개가 되냐? 40%는 핵심 메모리 그러니까 대형주를 잡는 전략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요.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현금을 뭐 30억 이상 들고 있는 분들 중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어떤 주식 들고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47% 비율로 들고 있더라고요.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많이 들고 있냐고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9% 들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들고 있는 그런 비율로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2월 달에 HBM4에 대한 북미 고객사의 공급이 전개가 됐고 테슬라하고 20조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30% 장비주하고 소재주의 어떤 중간재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발견하거든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연평균 한 7.5%에서 8%가량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그 8%의 성장이 어디에 집중됐냐? 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 성장은 거의 70% 이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이 팹을 짓든 아니면 TSMC가 라인을 늘리든 장비는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장비주에서 한미반도체나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ASM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성차를 비교하게 되면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그 완성차의 부품을 대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매출이 빨리 늘고 주가도 훨씬 더 빨리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소부장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글로벌 AI 수혜 반도체 종목도 한 30%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반도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쪽인데 사실 나는 잘 몰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를 좀 권해드립니다. SOXX라고 하는 ETF가 네. 있으니까 반도체 ETF거든요. 이런 ETF 쪽에 30% 정도 투자하게 되면 골고루 반도체 쪽에 전반적인 국내의 대장주, 소부장, 글로벌 대장주 이렇게 포함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뭐 실적이 내년에도 엄청나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뭐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게 단순 기대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를 믿고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